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과거. 결혼을 앞둔 남자에게 가장 두려운 건 드레스 고르기나 예식장 예약 같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다. 진짜 두려운 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과거였다. 나는 요즘 매일 아침이 불안하다. 아침 식탁에서 그녀가 따뜻한 미소로 커피를 내밀 때마다 난 괜히 고개를 숙인다. 그리고 속으로 되낸다. 이제 말해야 하나 아니, 조금만 더 결혼식만 넘기고. 그날도 마찬가지였다. 따뜻한 계절, 창문 밖으론 햇살이 넘실거렸지만 내 마음은 음습했다. 그러던 찰나 휴대폰에 낯익은 번호가 떴다. 그녀였다. 10년 전 모든 걸 흔들어 놓은 유부녀. 그리고 지금 모든 걸 무너뜨리겠다고 말한 여인. 잘 지냈어? 첫마디가 이토록 담담할 수 있을까? 하지만 나는 그 목소리만 듣고도 손이 떨렸다. 이혼했어. 드디어. 그래. 근데 너 결혼한다며? 응. 축하해. 그런데 말이야. 너의 과거를 알고도 그 여자가 괜찮을까? 가족들도?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말 속엔 선명한 칼날이 숨어 있었다.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. 결혼식 날 내가 갈 수도 있어. 다 말할 거야.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. 기억은 자꾸 되감기며 나를 시험했다. 처음 그녀와 만났던 순간. 그녀가 말했다. 남편과는 끝났어. 난 진심이야. 그 말을 믿고 빠져들었던 지난날. 그리고 그 남편에게 들켜서 소송을 당하던 날. 위자료를 합의하고 체면이고 뭐고 다 무너졌던 날. 그 뒤로 몇 년. 그녀는 계속 이혼을 준비한다고 했고 나는 점점 지쳐갔다. 죄책감, 피로, 그리고 도망. 나 이제 그만하자. 너 날 버리는 거야? 버리는 게 아니야. 그냥 우리 끝내야 할 것 같아. 그녀는 울부짖었고 나는 도망쳤다. 그리고 몇 년 후 지금의 연인을 만났고 그녀는 내게 말해줬다. 넌 참 조용하고 착한 사람이야.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. 웃음 같지 않은 웃음이었다. 이제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. 숨길 것인가 고백할 것인가. 과거의 실수 하나가 나의 미래를 망칠 수도 있다는 두려움. 하지만 더 두려운 건 그녀가 먼저 말해버리는 것. 그날 밤 나는 혼자 베란다 창가에 앉아 있었다. 전등도 켜지 않은 거실 바깥 풍경만이 나를 위로해줬다. 가끔 그녀가 말했던 게 생각났다. 내가 내 옆에 있어준 그 시간이 내 인생에서 유일한 숨 쉴 수 있는 때였어.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이었는지 나는 헤어지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. 하지만 동시에 나는 내 자신이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았다. 사랑이든 연민이든 그건 책임이 아니라 선택이어야 했다. 나는 그녀에게 도망쳤고 지금의 여자에게 도피했다. 그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. 그래서 더 말하기가 두려웠다. 그녀, 지금 내 옆에 있는 여자, 결혼을 약속한 그녀는 순수했고 따뜻했다. 우리는 늦은 밤 함께 마트에 다녀온 적이 있다. 혹시 무슨 비밀 같은 거 있어? 무심코 던진 말이었다. 하지만 나는 화들짝 놀라며 대답했다. 아니, 무슨 그런 걸 그냥 과거는 다 지나간 일이잖아. 그때 그녀가 웃으며 했던 말. 지나간 과거도 솔직히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난 좋아. 그 말이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. 나는 단 한 번도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다. 다만 그 말에 걸맞은 용기를 내지 못했을 뿐. 며칠 후 그 여자가 다시 문자를 보냈다. 나 그날 진짜로 갈지도 몰라. 너는 아직도 도망만 치네. 내가 얼마나 미쳤었는지 알아? 넌 나 버리고 아무렇지 않게 다른 여자랑 행복할 자격 없어. 나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메시지를 지웠다. 하지만 그 문자 한 줄 한 줄이 머릿속에 각인돼 있었다. 이건 분명히 협박이다. 하지만 정말 그 여자가 결혼식 날 찾아온다면?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친구 앞에서 내가 상간남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?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었다. 나는 결심했다. 더 늦기 전에 말해야 한다. 더 비참해지기 전에, 더 사랑을 잃기 전에. 그리고 그날 밤 우린 카페에 마주 앉아 있었다. 그녀는 별일 아닌 듯 라떼를 마셨고 나는 입술이 바싹 말랐다. 나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어. 응? 좀 복잡한 과거야. 아마 듣기 힘들 수도 있어. 근데 말해야 할 것 같아서. 그녀는 조용히 내 눈을 바라봤다. 그리고 말했다. 괜찮아. 들어줄게. 그게 지금의 너를 만든 거라면 숨기지 않아도 돼.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. 그리고 입을 열었다. 그 순간 내 인생은 분기점을 돌고 있었다.
진실은 상처를 남길지언정 거짓은 믿음을 산산조각 낼 수 있다는 걸 나는 알았다. 과연 그녀는 내 과거를 듣고도 내 손을 잡아줄까? 유부녀였어. 내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유리잔에 떨어진 돌멩이처럼 테이블 위 공기를 찢었다. 그녀는 말이 없었다. 나도 숨을 삼키며 말을 이었다. 그때 내가 만난 여자는 남편이 있었고 처음엔 이혼할 거라고 했어. 나도 믿었고 사랑한다고 생각했지. 근데 그게 결국 상간남이 된 거야. 나는 손을 꼭 쥐고 있었다. 이런 말 평생 누구에게도 다시 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이야기였다. 그녀 앞에서 꺼내고 있는 이 순간 나는 무너지는 기분이었다. 그 남편한테 들켰고 위자료 청구 소송도 당했어. 결국 그 여자와도 헤어졌고 지금까지 쭉 혼자였어. 그러다 너를 만난 거야. 처음엔 말할 용기가 없었고 지금은 더 무서웠어. 너를 잃을까봐. 그녀는 여전히 조용했다. 표정도 알 수 없었다. 잠시 후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. 그 여자는 지금도 널 좋아해? 나는 머리를 끄덕였다. 며칠 전에 연락 왔어. 이혼했다고 그리고 내 결혼식 날 찾아와서 다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어. 그녀는 한동안 나를 바라보았다.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. 무섭다. 나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. 그녀는 다시 말했다. 그 여자도 너도 다 무서워.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. 이걸 내가 먼저 말해줘서 그건 고마워. 만약 그 여자가 먼저 얘기했으면 난 널 절대 못 믿었을 거야.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울컥했다. 그녀는 숨을 내쉬며 말했다. 시간 좀 줘. 정리할 시간. 당장 어떻게 할 순 없어. 그날 이후 우린 조금 멀어졌다. 전화도 줄었고 만나는 횟수도 뜸해졌다. 하지만 나는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다. 오히려 고마웠다. 그렇게 화내지 않은 것만으로도. 그런데 그 틈을 타고 그 여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. 전화, 문자, 심지어 내 사무실 근처까지 찾아왔다. 넌 아직 날 사랑해. 아니, 최소한 죄책감은 있잖아. 결혼식 전날 난 너한테 마지막 경고할 거야. 그 여자가 내 과거를 알고도 결혼할 수 있을까? 엄마 아빠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을까? 나는 피하고 또 피했다. 하지만 이건 분명히 법적인 위협이었다.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. 그녀 지금의 여자친구에게 또 한 번 솔직해야 했다.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도 찾았다. 그날 오후 여자친구에게서 문자가 왔다. 오늘 저녁에 잠깐 얘기하자.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. 아직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걸까? 아니면 이 관계를 끝내겠다는 걸까? 그날 저녁 우린 평소 자주 가던 조용한 공원 벤치에 마주 앉았다. 햇살은 따뜻했지만 내 손끝은 얼어붙은 듯 차가웠다.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. 며칠 동안 많이 생각했어. 솔직히 너한테 화도 났고 무섭기도 했고 나 자신한테도 혼란스러웠어.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을 내가 정말 받아들일 수 있을까? 나는 숨죽이고 그녀의 말을 들었다. 근데 이상하게도 너한테 실망한 것보다 그런 아픈 과거를 혼자 안고 살아온 너한테 더 마음이 갔어. 내 눈이 붉어졌다. 그녀는 한숨을 쉬고 말했다.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.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랑 같이 맞서줘.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처음으로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.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. 상간녀가 이혼 후에도 계속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. 제 결혼식에 찾아와서 폭로하겠다고 하고요. 여자친구에게 문자도 보내려는 눈치입니다.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. 내용상 협박죄와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. 다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실제로 행동을 했느냐입니다.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. 행동을 시작할 것 같아요. 일단 메시지 캡처했고 통화 녹음도 일부 있어요. 결혼식 전에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. 변호사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. 접근금지 가처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소장 초안. 결혼식장 출입금지 요청서 모든 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.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장수처럼 나는 내 미래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. 그리고 결혼식 전날 밤. 그 여자로부터 마지막 메시지가 왔다. 내일 너 얼굴 꼭 볼 거야. 끝까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.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메시지를 변호사에게 전송했다.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소장을 접수했다.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. 숨지 않았다.
이번엔 내가 내 인생을 지켜낼 차례였다. 결혼식장. 하객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나는 도무지 숨을 쉴 수 없었다. 신부 대기실 문을 열기 전 나는 혼자 복도를 서성였다. 손에는 진땀이 흐르고 심장은 귀 옆에서 뛰는 듯 요란했다. 오늘만은 무사히 지나가야 했다. 이 하루만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면. 그때였다. 휴대폰이 울렸다. 번호를 보자마자 직감했다. 그 여자였다. 드디어 내 날이네. 어디쯤인지 나 다 알아. 식장 주소도 알고 있고. 내가 사람답게 살 자격이 있는지 모두에게 보여줄게. 나는 단호히 말했다. 경고했다. 지금이라도 멈추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. 한 발만 더 나서면 너도 무너질 수 있어. 넌 끝까지 날 외면하네. 알았어. 기대해. 전화를 끊고 나는 숨을 고르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. 그녀가 오겠다고 했어요. 대비해주세요. 식장 입구. 전 여자가 검은 옷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. 어깨는 날카롭게 솟아 있었고 눈동자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 같았다. 여기서 멈추십시오. 식장 앞 경호 인력이 그녀를 막아섰다. 내가 누구 때문에 이혼을 했는데 내 인생이 박살났어. 저 인간은 그냥 넘어가면 안 돼. 난 진실을 말할 권리가 있어. 그 순간 그녀 앞에 서류가 내밀어졌다. 현재 귀하의 행동은 결혼방해 협박, 명예훼손, 정신적 폭력에 대한 접근금지 위반 혐의에 해당합니다. 증거는 모두 확보되었고 이 자리에서 경고장을 전달합니다.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소리를 질렀다. 하지만 경찰관이 동행하자 끝내 등을 돌렸다. 그리고 식장을 떠났다. 그날 그녀는 나를 무너뜨리는 데 실패했다. 식장 안. 드레스에 쌓인 그녀가 나를 향해 걸어왔다. 눈가에 물기가 맺혀 있었지만 미소는 단단했다. 지금 내게 와준 너를 오늘부터 내가 지켜줄게. 나는 무릎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. 내가 무너질 뻔했던 순간 날 믿어줘서 고마워. 서로의 손이 맞닿은 순간 사랑은 과거를 이기고 있었다. 몇 달 후 전 여자는 허위사실 유포 및 협박죄로 정식 기소되었고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다. 그녀의 분노는 법 앞에 멈춰섰고 우리는 마침내 평범한 일상 속에 자리 잡았다. 누구나 과거는 있다. 하지만 그것에 짓눌릴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는 오직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.